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전쟁 난리 속에서도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JP모건의 협력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조짐이 이상했었죠. 미국의 대사관들, 미군들이 다들 이라크에서 퇴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하셔야만 이분은 정권이 유지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포인트가 있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알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까 대사관들, 미군들을 퇴각을 하고 뭐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의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모른다. 내부자들만 아니까 뭐 팔았을 수도 있고요. 공매도를 쳤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이것도 그냥 단편적인 부분인 거죠. 하나의 케이스인 거고 수많은 이런 내부 정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타로 이들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어봤고요. 이란 국영방송에서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더라 등등 지금 속보 뉴스가 오전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바람이 분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떨어졌겠죠. 이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속보를 뜨자마자 팔았다, 또는 어제 좀 미리 팔았으면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좋다, 매수하겠다라는 부류가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 분들은요, 의외로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방송과는 맞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타이밍으로 넣고 빠지는 이런 전략을 쓰기가 어렵다, 못 맞춘다. 대신에 저희는 그냥 오히려 좋다. 계속 조금씩 사 모으고 사이클 투자를 하는 방송이니까 요거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전쟁 난리가 났지만 공부할 건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RWA에 대해서는 거의 한 편으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JP모건이요, RWA로 세계 정복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코인이 두 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블랙락이 RWA로 세계 정복한다. 이거는 들어보셨을 텐데 JP모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에서 크로스체인 거래 테스트를 했다. 5월 달에도 이런 거 있었더니 체인링크와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 간 크로스체인 거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굉장히 어렵게 써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시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인 두 개 정답은 여기 나온 것 같고요. 가격이 엉망인데 뭐가 중요하냐? 체인링크도 재미없고 온도 파이낸스도 잘 나가다 지금 꼬꾸라진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해? 그리고 무슨 세계 정복이냐? JP모건은 RWA 한다는 거 처음 들어봤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핵심은요. JP모건이든 블랙락이든 코인을 매매해서 수수료 그리고 미리 선점을 해서 ETF 많이 사서 수익 이것도 좋은데요. 그거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수익 모델이고요. 자, 궁극적으로는 JP모건이든 블랙락이든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 인프라를 장악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순한 수익 모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모든 자산,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개념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세계 정복을 하는 건 좋은데 JP모건의 문제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체인이란 폐쇄형, 회사로 하면 그룹이에요. 우리들끼리 계열사끼리만 쓰는 겁니다. 근데 계열사끼리만 써가지고 크게 퍼져나가고 세계 정복을 할 수가 없겠죠.
한 예로 뭐 중국의 CBDC, 중국의 위안화조차도 전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는데 JP 모건이라고 장악할 수 있을까요? 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RWA 세계 정복을 JP 모건이 할 수 있을지 제가 이 그림으로 쉽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국채 튀김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나중에 뭐 부동산 튀김, 금 튀김, 주식 튀김, 5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들의 요구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라는 발행사가 생겼죠. 이 친구는 이제 국채를 대표한 거고요. 국채 발행자, 금 발행자, 뭐 주식 발행자 등등 발행자들,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이제 테더나 서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이미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다? JP모건이 배가 아프고 블랙락이 배가 아픈 겁니다. 이 키넥시스라는 이건 기관용 전용 프라이빗 체인이거든요. 우리 계열사만 쓰자, 뭐 송금용으로 쓰자, 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배가 아프니까 이거 나도 팔고 싶은데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대세가 되겠는데 하는데 문제는 이 폐쇄형은 나만 쓴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간에 체인링크라는 그러니까 전통금융과 코인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브릿지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요게 등장을 하니까 이 전통금융과 코인 생태계를 이어주면서 아, 나도 팔 수 있구나. 국제책임 나도 팝니다. 여러분 하면서 기관들에게 이분들 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JP모건의 이 RWA를 위한 구상도, 조직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굳이 블록체인 위에서 어렵게 이미 판이 다 깔려 있는 판국에 지금 끼어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뭘 파는지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핵심은 이 지금 재밌게 웃고 계시는데 전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요. 통제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전 세계 엘리트 세력들은요, 돈 조금 버는 거 이미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메타버스도 있고, 뭐 CBDC도 있고, AI도 있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하려고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자산 유통의 모든 수수료, 모든 권한, 모든 정보, 내 인프라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우리들에 대한 정보, 뭐 AI로도 뭐 중국도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음흉하게 웃으면서 RWA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 인프라를 장악하려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좋은 핑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채, 채권을 결제하는데, 주식을 결제하는데 아직도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자들이 중간에 뭐 증권사다, 은행이다, 뭐다 굉장히 많이 수수료를 떼먹고요. 너무 느리고 싸지도 않습니다. 그거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게 해줄게. 당연히 편리하겠죠. 자, 두 번째 핑계입니다. 굉장히 비싼 빌딩. 한국 분들 부동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 같은 거. 막 돈이 될 것 같은데 사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 이런 거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림이라든지 뭐 국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분할로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상속도 가능하고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한데 당신들 안 할 거냐? 여기에 싫다고 하는 분들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RWA는 불호가 없다. 호만 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RWA의 시대는 온다.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에 올 거라면 RWA에 대한 코인, 뭐 기능별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한번 캡처를 해 두시고 뭐 좀 두고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RWA를 기능별로 잘 나타낸 표입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발행 플랫폼, RWA를 발행한다. 발행자입니다. 아까 온도 파이낸스가 여기에 대한 예가 되겠죠. 물론 담보로 하는 자산들은 다 다릅니다. 기업 대출을 담보로 발행을 하는 코인은 이제 센트리퓨즈라는 코인이 있고요. 기관 대출을 통해서 한다. 메이플 파이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인리스에서 메이플 파이낸스가
ST 이더를 담보로 잡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준다. 이런 기사를 제가 어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관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보는 뭐 채권도 있고 기업 대출도 있고 아까 ST 이더까지 받아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플랫폼이 온도 파이낸스, 뭐 신흥국 대출, 부동산, 농업, 뭐 수많은 뭐 금도 있을 거고요. 5만 가지가 나올 텐데 저는 온도만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RWA에 대한 유동성을 굉장히 키워주는 플랫폼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 이게 직간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RWA가 디파이랑 연결이 되는 이유는 결국 JP모건이 이 디파이의 세계로 들어오는 이유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JP모건 자기들끼리 혼자 해봤자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계로 넘어와야 된다. 근데 요 디파이 쪽에 이제 거의 뭐 1등 플랫폼이 에이브 또는 아베라고 하는 탈중앙화, 뭐 대출도 해주고 스테이킹 이자도 주고 담보로 빌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곳이겠죠. 에이브, 메이커다오, 밸런서, 커브 등등이 여기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아까 체인링크 나왔을 때 봤었던 크로스 체인 인프라, 즉 브릿지 역할을 한다. 수많은 고속도로들, 체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체인링크고요. 엑셀라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키네틱스도 JP모건도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전통금융과 코인의 생태계를 이어준다. 당연히 담보자산은 모든 자산이고요. JP모건과 스위프트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체인링크를 통해서 여기도 JP모건과 블랙락이 온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은 좀 줄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규제형, 증권형 플랫폼이다. 다 RWA와 연관이 있는데 이런 규제는 왜 나눠놓은 것 같냐면요. 지금 AI를 시켜서 제가 어렵게 제가 하나로 만든 건데 너무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규제는 엄청 센데요. 이게 만약에 쓰인다,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전통 금융의 벽을 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송금이 있겠죠. 그래서 ISO 20022와 연계가 된다. 뭐 리플도 있는데 스텔라도 당연히 그래서 꽉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폴리메시도 있고 무역 쪽에 쓰이는 XD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규제가 너무 셌는데 만약에 풀리면 정말 엄청나게 풀리는 잠재력이 있는 코인들이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구동 플랫폼 요거랑 좀 다릅니다. 요거는 오늘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뭐 테더, 서클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쪽이고요. 구동 플랫폼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블랙락의 뭐 18차선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표 주자는 이더리움이고요. RWADF 기반 전 자산을 이제 담보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 디파이와 RWA의 핵심 고속도로다. 그 외에도 뭐 아발란체도 있고 뭐 여기 파일코인도 써놨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 주자만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으로 RWA를 나눌 때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고 뭐 각 코인의 대장 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시고 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이런 편이 좋겠죠. 근데 RWA라고 하면 그냥 뭐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발행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돋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도와주는 체인링크 같은 것도 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만 딱 보더라도 지금 코인이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실활용하는 데 쓰인 거. 그냥 가치 저장만 하는 건 비트코인이고요. 실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더리움을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의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필이 형은 언제부터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코인은 자꾸 사기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은 좋은 거다. 항상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이거 전 세계 세력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제가 한번 주요 연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16년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공부는 했었고요. 2016년도에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더리움 동맹에 가입을 한 연도입니다.
이더리움 공동체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뭐 수많은 기업들 다 지금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이더리움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표준화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제가 관심이 얘네들이 많다고 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쿼럼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JPM 코인을 만들고 오닉스 만들고 이게 키네틱스로 바뀌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자, 이런 JP 모건조차도 처음에는 이더리움을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동맹에 가입을 했었죠. 근데 문제가 뭐다? 일단 뭐 속도도 조금 느렸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게 규제였습니다. 코인은 사기다. 이게 이제 전통 금융의 일반적인 견해였고요. 규제가 없고 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JP 모건의 종필이 형이 가장 욕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쓰자니 약간 난감하기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체 개발로 돌려닦는 겁니다. 처음엔 쓰려고 했지만 프라이빗한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 프라이빗은 폐쇄형이라는 거죠. 나만 쓰고 싶어, 나만 쓰고 싶어, 나만 쓰고 싶어로 계속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이더리움으로 지금 넘어오려고 한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제가 IC3 파트너즈라고 가져왔는데 IC3가 뭐냐면요. 15년도에 출범했던 코넬 대학교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기관을 IC3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GK 놀리지나 이런 거를 설계하거나 보안을 기술을 연구하거나 이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15년도에 이미 JP 모건이 이더리움과 체인링크와 함께 들어가 있었다. 뭐 누가 더 먼저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15년도부터 JP 모건은 굉장히 블록체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 세계가 올지 뭐 거의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프라이빗한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이거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었겠죠. 게다가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있어요. 기관형 블록체인 키네틱스를 이더리움 생태계, 코인 생태계, 디파이의 생태계로 끌고 와야겠구나. 내가 혼자 쑥덕쑥덕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로는 유동성이 물이 택도 없다는 거죠. 너무 작은 물이니까 큰 세계로 나간다. 그래서 뭐 체인링크다, 엑셀라다 이런 크로스 체인을 통해서 이 생태계로 나오려고 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 전쟁이다, 관세 뭐 아직도 안 끝났고요. 뭐 과거에도 땡땡땡의 난, 뭐 부다빔, FTX 사태, 뭐 해킹, 수많은 난리가 많이 아마 다들 오래되신 분들 겪어보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RWA의 시대는 온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을 필두로 메이저 RT의 시대, 메이저 고속도로의 시대가 온다라는 건 거의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들었던 얘기 또 있죠. 당신들은 싸게 샀으니까 알트 좋다는 거 아니냐. 뭐 약간 반칙을 썼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과 비슷한지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요. 의사나 사시나 행시를 합격한 사람한테 당신은 혼자만 열심히 얍삽하게 공부해서 됐잖아. 이거 불공평하다. 혹은 손흥민한테 혼자만 좋은 거 먹고 몰래 연습하더니 너 운 좋다. 이거 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투자 쪽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만만하게 보고 야, 너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돈 버는 건 어느 분야에서나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이 문구는 조정이든 하락이든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안에 들으실 말일 텐데요. 젊은 놈이 혹은 운 좋게 코인으로 돈 버니까 좋냐? 뭐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틀려 먹었네. 실제로 제가 과거에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요, 남들에게는 운처럼 보이지만요, 수많은 실패와 수업료를 낸 결과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틀려도 좋으니까요. 나만의 실패 경험을 계속 잘 쌓아가시고 그 안에서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